히스테리 연구, 지그문드 프로이트의 히스테리 연구의 우리가 히스테리 현상의 정신기체, M이 포함 N 부인이 확실히 그녀는 신경증에 대한 유전적인 소질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런 소질이 없다면 그녀는 결코 히스테리 증상을 일으킨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소질만으로 히스테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기반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일정한 성질을 가진 병인이며 외상적인 체험에 얽혀있는 감정적인 것이다. 1889년 5월 1일 나는 40세가량의 어느 부인의 진료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녀의 병상태와 인품에 커다란 흥미를 느끼기 때문에 나는 이 부인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접근을 시도할 수 있었다. 그녀는 아주 쉽게 목류 상태에 빠지는 이것을 알게 난 나는 최면 상태에서 여러 가지 브로이 요법을 그녀에게 적용하기로 결심했다. 브로이어가 실제 여자 환자를 치료하면서 했던 그런 방법의 하나. S. 프로이트는 그의 사분과 사고의 세계는 그의 생애란 지금부터 프로이트는 1856년 5월 6일 그 당시 오스트리아와 헝가리에 속해있던 모라비아 작은 마을의 프라이베르크에서 태어났다. 그의 83세의 생애는 외적으로 볼 때 전반적으로 평이해서 상세한 서술이 필요치 않다. 그는 중산층의 유대인 가정에서 재혼한 아버지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가정에서 위치가 좀 독특했는데 그의 아버지에게는 이미 장성한 두 아들이 있었다. 히스테리 현상의 정신기제에 관한 소로는 예비적인 고차, 심리적인 그룹의 분열은 청년기 발달 단계에서의 정성적인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그것을 자아가 받아들일 때는 정신적인 장애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여기서 나는 이러한 의문이 생긴다. 무지에 의한 의식의 분열과 자아의 의식적인 거부. 지금까지 13년의 연구에 몰두해마면서 상당한 발전과 변화를 경험했는데 그 발전이나 변화가 너무나 현재에서 초판 발행 당시의 나의 기록에 대한 성격을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고는 그대로 적용시킬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나의 초기에 대한 증거인 이 기록을 삭제하고픈 이유 또한 가지고 있지 않다. 지금도 나는 초기 나의 이론이 오류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오랫동안 계속된 노력에 의해 비로소 얻을 수 있었던 최초의 귀중한 접근이라고 보고 있다. 주의 깊은 독자라면 카타르시스 이론에 덧붙여진 모든 것에 대한 기원을 이 책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성심리학적인 동기와 유치증 역할 혹은 꿈의 해석, 또 무의식의 상징 등 정신분석으로의 카타르시스 발달 과정에 대해 흥미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우선 나는 히스테리 연구에서 출발하여 나 자신이 더듬어 온 길을 걸어갈 것을 권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좋은 일 없다고 본다. 재판에 대한 브로이의 소문은 다음과 같다. 즉, 점점 증가하고 있는 정신분석에 대한 관심이 이제는 히스테리 연구로 확장되어 출판사에서 현재 절판이 된 이 책의 재발행을 희망하고 있다. 히스테리 연구에 대해서 그래서 방어로서의 성이 주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가 없었는데 우리는 강렬한 성적인 요소에 대한 관찰을 제외한 채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 이 책에서는 우선 병력에 관해서 기술하고 난 후에 그와 관련된 이론적인 설명을 덧붙였고 정신치료법의 서술한 마지막 장에서는 신경의학자가 발전시킨 것과 같은 카타르시스 요법의 기술을 논하였다. 상이한 또 게다가 모순되기까지 한 의견의 본문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이해 부족이라고는 보지 말기를 바란다. 그것은 우리 두 사람의 관찰자가 어떤 사실이나 근본적인 관념에 대해서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을 해석하거나 추론할 때는 반드시 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정당한 의견의 차이인 것이다. 옹기내는 이 재원은 1959년 대전 출생의 한독문화교류 교환 충남대
의과대 정신과, 국군대전병원 정신과, 서울적십자 종남대 정신과 박사 정신분열 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이트, 지금은 또 프로이트. 따라서 저형인성 해상은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환자가 저항을 보이며 사소한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 그것을 인식할 수 있다. 병인성 해상이 떠오르는데도 환자가 더욱 그것을 부정하려고 노력하는 경우도 있다. 지금 어떤 것이 생각났지만 분명히 이것은 선생님이 저로 하여금 중요한 것을 믿도록 한 겁니다. 라든가 아니면은 이 질문에서 선생님이 뭘 기대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분명 선생님은 내가 어떤 생각을 했으리라고 생각하셨겠지요. 라는 것이다. 특히 경외하게 부정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지금 무엇인가 떠오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있는 대로 덧붙인 것입니다. 해상된 간접이라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나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조연히 환자이기에 그것이야말로 어떤 해상을 실행시킨 데 대한 저항의 형태이며 구실일 뿐입니다.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제2의 치료를 필요로 하며 히스테리 정리에 있어서는 카타르시스 요법이 가장 뛰어난 효과를 보이고 있다. 히스테리 발생기인 급성 히스테리 발작이 극복되고 단지 잔재로서의 히스테리 증상만이 남게 되었을 때 카타르시스 요법은 어떤 정리에도 효과를 미칠 수 있으며 완전하고 지속적인 성과를 거둘 수가 있다. 이러한 종류로서 가장 좋은 치료의 예는 성생활의 영역에서 자주 발견되는데 이는 성욕의 강도와 성적인 예상이 될 수 있는 제조건들의 후유증 사이에 거대한 동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증상에 있어서 카타르시스 요법은 모든 과제를 완수해낼 수가 있다. 이때 의사는 히스테리와 같은 체질을 변화시키려고 계획해서는 안 된다. 의사는 단지 외적인 조건의 도움을 줌으로써 그런 체질로부터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질환을 제거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에 환자가 다시 작은 능력을 되찾을 수 있다면 의사는 그것으로 만족해야만 하는 것이다. 히스테리 정신치료. 자아와 모순되는 어떤 관념이 자아에게 접근함으로써 그 관념은 자아로부터의 거부의 힘을 불러일으킨다. 그 힘은 모순되는 관념에 대한 방어를 목적으로 한다. 실제로 이 방어가 매우 성공적이면 관념은 의식이나 회상 밖으로 밀려나게 되어 외관상 그 심리적인 흔적이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이 흔적은 의식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음이 틀림이 없다. 히스테리 증상의 병인을 연구하는 동안에 우리는 임성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닐 만한 치료법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미 예비적인 고찰에서 언급한 바가 있다. 발견 초기에는 상당히 경이로움을 느꼈으나 우리는 이 단계를 벗어나서 여러 분석을 통해서 얻은 확실한 근거를 토대로 치료에 임하게 되었다. 우선 환자에게 자극이 되고 있는 사건을 뚜렷하게 해상으로 불러내고 그에 얽혀있는 감정을 떠올리는 데 성공한다면 그리고 환자가 그 일을 가능한 한 자세하게 언어로 구체화할 수 있다면 개개의 히스테리 증상은 바로 사라지게 되고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아가 우리는 정신치료법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효과를 얻게 되는지 토론. 항상 내가 정신치료 의사인 것은 아니다. 나도 다른 신경병리학자와 마찬가지로 국고진단이나 정기적인 여후진단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내가 쓰는 병력이 마치 단편 소설처럼 읽히면서 이른바 과학으로서의 진지한 인상을 결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나 자신도 기이한 느낌이 든다. 이러한 결과는 분명 나 자신의 취향 때문이기보다는 주제의 특성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국고진단이나 정기적인 반응과 같은 치료는 히스테리 연구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에 반해서 보통 작가의 일이라고 간주되고 있는 세부적인 심리 과정을 기술하고 여기에 약간의 심리학적인 공식을 적용시켜보면 히스테리 발생 과정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 어째서 댄스 음악이 그녀에게 기침을 일으키는 것을 환자 자신은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 심사숙고하는 것도 역시 의미가 없다. 그러나 나는 양심의 가책이 그녀에게 들어오던 성문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댄스를 매우 좋아하는 이 소녀가 느낀 운동성 자극이 이 성문 경련을 신경성 기침으로 변화시키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병자의 보고가 매우 신뢰성 있고 사실에 부합된다는 거 보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다른 환자의 경우에도 히스테리 증상이 비슷하게 나타나며 또한 분명하게 구별되는 제2차 상태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전개 과정이 유사하다고 본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정화될 수 있는가? 그래서 나는 최초의 통증이 나타났던 당시 상황과 함께 병인에 관하여 질문을 했다. 그녀의 사고는 가스타인 여행 이전에 가서던 휴양지로 향했고 전에도 언급했지만 아직 완전하게는 다루지 못한 몇 가지 장면이 다시 나타났다. 당시 그녀의 기분 상태, 어머니의 시력, 눈을 수술하는 동안에 간병을 하면서 새로 생긴 피로, 그리고 인생에서 향유할 수 있는 것과 성취할 수 있는 것에 관한 고독한 전의의 최종적인 절망 등이다. 그때까지 그녀는 남성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강인함을 보여왔다. 그러나 지금 그녀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여성으로서의 나약함에 대한 인식이고 그녀 말에 의하면 그녀의 경직되어 있던 본성이 영해되기 시작한 사랑에 대한 동경이었다. 작은 어머니의 행복한 결혼은 당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녀에게 더없는 강렬한 인상을 주었다. 형부가 어느런 눈물겹도록 보살필 때 두 사람의 눈의 움직임이 하나라도 서로 깊이 이해하고 있음을 느낄 때 히스테리 발작을 가볍게 암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히스테리 발작의 빈번한 발생 부위가 아닌 특별한 부위에서 자주 일어나는 히스테리 증상을 설명하는 것은 무척 어렵다. 또한 통각 반응이 주로 근조직에서 나타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근육 전체로 확산되는 압박감이나 부분적인 압박감을 발생시키는 질환 중에서 자주 나타나는 것은 근육 류마티성 침면, 즉 일반적인 만성 근육 류마티즘이고 이것이 신경질환으로 오인되기 쉬운 것은 이미 서술한 바 있다. 환자들이 가면하게 느끼고 있는 근육에 나타나는 증상은 유사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 근육 여기저기에 단단한 힘줄이 있고 특히 민감한 뜻에서나 아마 앞에서 말한 의미에서 신체적인 변화가 근육에 일어나 여기에 신경증이 결합하여 그 변화가 과장됨으로써 더욱 중요한 것처럼 보이게 된 것이다. 토론. 만약에 누군가 이 병력을 읽고 이것을 심리분석에 의한 결과라기보다는 오히려 추측에 의한 히스테리 증상이라고 해도 나로서는 그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없다. 환자는 내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조언한 모든 것을 그렇다고 인정은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체험으로서의 재확인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최면서를 사용했더라면 그것이 가능했을지도 모른다. 일단 그녀에 대한 나의 추측이 옳다고 한다면 이 정례를 사례 2에서 발견한 바 있는 후천성의 히스테리오의 도식에 설치시켜보고자 한다. 그것은 우선 카타리나가 경험한 두 그룹의 성적인 체험은 후천성 히스테리에서의 외상적인 계기와 비교되며 남녀 한 쌍을 발견한 장면은 보조적인 계기와 비교될 만하다. 선망 상태에서 일어난 일과 정상 상태에서 일어난 일을 구별하는 것도
시간이 지난 후에야 겨우 가능했던 적도 자주 있었다. 내가 그제와 나는 최초에 대하는 그 두 가지 상태가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얼마나 뒤범벅이 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좋은 예였다. 이 심리적인 시설 게임 동안에 현재와 관련된 그녀의 정상의식이 영향을 미친 적이 딱 한 번 있었는데, 그것은 선망 상태의 기원을 둔 채 그녀가 자신은 전세기의 여자라고 말한 때, 치유하는 것은 분명 나보다 운명 속에 그치고 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겪는 히스테리 비참함을 일상적인 불행 정도로 바꿔버릴 수 있다는 그것도 당신의 병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정신생활이 건강하게 회복된다면 일상적인 불행 정도는 당신도 분명히 잘 이겨낼 수 있으니까요. 라고 프로이트 3회 치유하는 것은 분명 나보다 운명 속에 있다는 것을 확실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겪는 히스테리에 대한 비참함을 일상적인 불행 정도로 바꿔버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빛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나 스스로 종종 카타르시스에 의한 정신요법을 외꺼진 수술에 비하여 정신요법적인 수술이라고 명명했다. 화랑부의 기절이나 비염에 걸린 환부의 소포든과 유사점을 갖고야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유사점은 병적인 요소를 제거한다는 데 있기보다는 또 어떤 경우에는 압박 직후에는 장애가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 환절 장애가 발생한 순간부터 되돌려보니 늘 그 장애가 증명할 수 있다. 장애를 찾아내서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첫 번째 난제를 해결하기는 했지만 아직 더 큰 문제가 남았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가 문제시 되고 사람자의 인격이 의사의 인격을 하수됨으로써 환자가 통요되는 경우다. 처음에 나는 심적인 작업이 많아진 것에 무척 화가 났지만 이웃과 전 과정의 합법성을 깊이 인식하게 됨으로써 이러한 값상 전이가 발생했다고 해서 해야 할 일이 들어지지는 아니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환자를 위한 분석 작업은 이러한 종류의 소망을 어느 정도 한순간이라도 마음속에 품을 수 있다는 것. 이제 분석에 대한 실행과 경험에서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복잡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작업에 몰두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작업의 어려움을 요구한 이유는 카타르시스 분석이 앞에서 말한 그런 조건을 갖춘 아주 흔치 않은 경우에서만 의사나 환자에게 도움이 될 만하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나의 의료 행위는 오히려 그 반대적인 천재에 의해 영향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지혜롭게. 마지막으로 나는 이와 같은 카타르시스적인 분석에 있어서 거대한 작용을 하는 주제 하나를 더 논하고자 한다. 손으로 압박하는 방법으로 나는 전혀 효과를 거둘 수 없으며 확신과 강요에 불구하고 전혀 화상을 흘러낼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두 가지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데 그 중 하나는 환자를 지출하고 있는 그 장소에서 무엇이나 얻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환자가 아주 침착한 표정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나중에야 겨우 극복되는 저항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항적인 저항의 힘을 제거할 수 있는 동의를 만드는데 의사의 인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에 언급한 적이 있다. 대부분의 사례, 부인들의 사례에서 에로틱한 사고 과정을 설명해